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묻지 말고 분양받으라던 공실왕 아파트형 공장. 거기에 답이 있다. 부동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뉴스를 한번 봅니다. 지산 지식산업센터,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던 지식산업센터의 추락. 올해 역시 힘든 시간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것인데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도만 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분양 완판 이런 이야기 많이 들려왔습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꽤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2년 만에.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2021년도 그때쯤에 나온 지식산업센터 관련 책들을 보면은 코미디가 따로 없죠. 예전에 나온 책들 한번 쭉 살펴보면 지식산업센터 왜 대박인가? 세제 혜택을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취득세도 DC가 되고 일반 과세라서 세금도 다주택에 비해서 괜찮고 종부세도 거의 없다. 요렇게 홍보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사업자 대출 받으면 LTV하고 무관하니까 대출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 90%까지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극대화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또 아파트형이라서 황금성이 일반 공장 대비 좋으니까 이것은 돈다발이다.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리비까지 저렴하다. 아파트처럼 관리비까지 저렴하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 보면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반박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한 왜 대박인가에 대한 반박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왜 대박이 아닌가? 첫 번째로 세제 혜택. 세제 혜택은 찌개다시죠, 한마디로. 본 메뉴가 맛있어야 되는데 찌개다시가 좋다는 이야기가 세제 혜택입니다. 부동산 자체가 좋아야 되는데 세제 혜택. 요거 물론 세제 혜택 받으면 유리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 좋고 나쁘고 요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세제 혜택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 종부세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이제는 세금 부담이 없죠. 아파트랑 조건이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제 관련해서. 그리고 사업자 대출 많이 받을 수가 있다. 레버리지 극대화할 수 있다. 이 주장은 정말로 무서운 그리고 굉장히 모순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레버리징이 시작되면은 죽는다는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지금까지 많이 땡겼다. 그 이야기는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는 디레버리징 한 번 하락세를 타게 되면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공매도 청산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공매도가 있으면 그나마 안전할 것인데 역설적으로 공매도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정말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말 위험합니다. 큰 폭의 하락 예정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형, 황금성이 좋다, 거래가 잘 된다, 돈다발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요게 바꾸어 말하면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화폐라고 하는 것은 양적 완화가 있죠. 공급 폭탄이 일어나거나 수요 절벽이 오면은 화폐 가치는 급속도로 똥이 됩니다. 화폐가 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성이 좋다. 시장 가격대로 던졌을 때
팔리기는 팔린다 이런 이야기지, 내가 산 가격에 내어놓았을 때,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내어놓았을 때 바로바로 팔린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시세가 급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공급이 많고 그리고 수요가 없어지면 완전히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금성이 좋다, 꼭 좋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저렴하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이 이야기는 전용 면적 대비 관리비가 저렴하다는 것인데, 건물에 대한 관리비가 저렴하다. 그 이야기는 유지 보수를 바로바로 하지 않는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감가상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재건축 비용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했지만 장점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박이 아닌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겠죠. 대기업, 공장, 그리고 큰 공장은 AI와 로봇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공장들은 중소규모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AI, 로봇 바람, 점점 더 거대한 무인 공장만 살아남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는 앞으로도 수요가 감소할 것 같습니다. 점점 수요는 감소해 가는데, 그런데 여기저기 공급 폭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폭락을 한 것이죠. 쪽박을 찬 것이고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대기업이 미쳤다고 지식산업센터 들어오겠습니까? 아예 새로 지어가지고 AI와 로봇으로 내부를 다 꾸며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식산업센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대박이 아닌 진짜 이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라서,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인데 아파트하고 같은 운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말이 좋아서 아파트지, 부동산 중에서 굉장히 안 좋은 물건이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땅이고, 땅이 중요한데 아파트나 아파트형 공장이나 공유지분인 작은 땅을 보유한 물건이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습니다. 참고로 옛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공장 운영해서 대박친 사람들의 특징 잘 아실 겁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공장을, 굉장히 큰 땅을 들고 공장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공장 돌려서 밥만 겨우 먹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공장에 아주 큰 땅, 그 땅이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더라. 그래서 부동산은 결국에는 땅만 남기 때문에 일반 공장을 들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큰 땅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되었죠.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찬양하던 그 수많은 책들, 그리고 아직도 아파트 찬양하고 있는 수많은 책들, 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구라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은 간단합니다. 부동산은 땅이고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나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땅이고 땅을 많이 들고 있어야 된다. 요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물론 예외가 있긴 한데 그것은 건물만 들고 있더라도 임대 수익률이 금리보다 훨씬 좋으면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부동산은 무조건 땅입니다. 땅이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나중에도 별 볼 것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